현재 비트코인과 리플이 살짝 반등이 나오기는 하는데요. 이게 본격적인 반등의 시작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XRP 리플 주봉 차트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있죠. 자, 최근 6개월 동안의 모습이 그 이전 6개월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 이 구간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을 구간이었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은 부족한 수량을 메꾸기엔 최적의 구간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리플은 자, 지루한 긴 행보와 긴 조정을 겪은 후에는 자, 반드시 이렇게 급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고요. 횡보나 조정을 받을 때는 옥신각신하면서 지루하게 끌고 가다가 급등할 때는 순식간에 분위기가 바뀌죠. 자, 저는 최소한 이 정도는 무조건 나올 거고요. 조금 더 기대해 본다면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상황이 자, 암호화폐 시즌 종료냐, 더 큰 조정이 나오느냐,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시는 상황 속에서도 제가 자신 있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중요한 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고요. 그 발표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도 그 발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시고 불안과 고통이 희망과 기대로 바뀌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을 힘들게 만든 원인을 콕 하나 찍으라고 하긴 어렵겠지만요. 주된 원인은 아무래도 최근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시장 전체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그리고 이 금리에 대한 부분, 관세와도 굉장히 큰 연관이 있고요.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 이러한 내용들을 다 포괄하면서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알고 또 많이 들어와서 당연하다고 느꼈던 그런 통념 같은 것들이 바뀌게 되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정말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뭔가 좀 기대가 되는 모양이죠. 이렇게 보니까 자, 어느 정도 내려갈 때까지 내려가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자, 이런 기대 결코 욕심이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요. 자, 왜 그런지 이제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자, 최근에 시장의 가장 큰 변동성을 유발했던 키워드는 관세, 금리 이런 것들이었죠. 특히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 관세 전쟁을 벌이면서 이 부분은 당연히 금리에 영향을 줬고요. 자, 이 금리는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더 나아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 합쳐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죠. 흔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발표된 샌프란시스코 연준이 발표한 워킹 페이퍼가 있는데요. 이 워킹 페이퍼는 150년이 넘는 장기 데이터를 통해서 과연 관세가 그러한 현상을 유발하는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다뤘고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때문에 제가 또 희망을 갖게 되었고 여러분들께도 그 희망을 전파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이번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표한 이 워킹 페이퍼는요. 전문 기자에 의해서도 안내가 되었는데요. 이 논문은 1870년 이후 미국의 관세 정책의 변화에 따른 경기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뉴스 내용이 되게 간단하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이것보다 조금 더 깊은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경제 용어가 약간 들어가긴 하는데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듣다 보시면 뭔가 느낌이 오실 거고요. 그 느낌만 가지셔도 충분하십니다. 자, 이번 샌프란시스코 연준에서 발표한 워킹 페이퍼 시리즈 중에 하나고요. 자, 보시면 25페이지 짜리입니다.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저는 자, 지금 이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원본이고요. 저는 이것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번안을 한 후에 몇 번을 봤습니다. 자, 먼저 이 논문의 결과부터 말씀드리고 안에 있는 그래프와 데이터들을 통해서 보다 쉽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세 인상은 수입품 가격을 올리고 자, 그렇게 해서 비용이 올라가죠. 결국 자, 이게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비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 생산 활동도 위축이 되고요. 자, 일반 가게들, 자, 일반 가정들 실제 쓸 수 있는 돈이 실질 구매력이 떨어지면서 소비 또한 위축되죠. 자, 이게 바로 성장 둔화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자, 비용이 올라가면서 자,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도 있고 성장 둔화가 되면서 결국 이 합쳐진 게 우리가 걱정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런데 자, 이 150년 동안의 관세 정책의 변화를 통한 데이터들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통념 같은 것들이 깨지는 계기가 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자, 관세 인상 이후 실업률은 올라가고요. 물론 이렇게 경제는 위축됐지만 자, 우리가 CPI 엄청 신경 많이 쓰죠. CPI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하락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자, 관세 전쟁 이후에 맨날 CPI 발표할 때마다 제발 낮게 나와라 그렇게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돌이켜 보면 이건 당연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연준 의장이 얘기했던 연설 중에 끈끈한 물가와 차가운 노동시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는 데이터와 그림을 보면서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트는 1980년대 이후 미국의 평균 관세 추이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자, 2차 세계대전이 1945년 독일이 항복함으로써 종료가 되었죠. 그게 1945년 이쯤이었고요. 그 이후에 크고 작은 관세 정책에 대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것은 관세 정책은 경제 상황에 맞춘 정책이라기보다는 당시 공화당은 지금도 그렇고요. 고관세율을 지지하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저관세율을 지지하고 있죠. 공화당과 민주당 사이에 정치적 대립이 이 정책을 주도했음을 알 수 있고요. 최근에 의회도 공화당, 트럼프도 공화당 출신, 관세가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뿐만 아니라 이 차트는 이쪽으로 가면 실업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관세 변화 폭을 나타낸 겁니다. 델타가 있죠. 만약 정부가 실업률이 높을 때 이제 경기 침체라고 보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관되게 관세를 올렸다면은 점들이 이쪽 근처에 있어야 되겠죠. 실업률이 높을 때 높은 관세를 부과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실업률이 높건 낮건 크게 상관되지 않는 데이터들이 나오죠. 즉 높은 실업률이라는 동일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집권당의 이념에 따라서 관세 인하 또는 관세 인상이라는 정반대의 처방이 내려졌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관세는 경제 상황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정치적 요인에 의해서 무작위적으로 결정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용어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충격 반응 함수 분석을 통한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이거는 ORS 분석 방법과 이건 방법 종류입니다. IV 분석 방법 두 가지인데요. 둘 다 결과는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만 놓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첫 번째 열은 관세 변동률이고요.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이고요. 세 번째 열은 실업률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행은 1869년부터 2020년, 이게 총 기간에 대한 150년이죠. 총 기간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 두 번째는 1869년부터 1939년까지고요. 그리고 맨 아래는 2차 세계대전 이후 1945년부터 최근 2020년대까지 데이터들을 분석해 놓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차트에 나타난 결과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요. 관세 변동률이 여기 이렇게 올라간 것은 관세 변동률이 높다는 얘기죠. 관세 변동률이 높아졌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은 낮았다는 게 나오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영향은 1, 2년 후에 정점을 찍으면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여기가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표시가 된 거죠. 어쨌든 관세를 부과한 직후에는 오히려 CPI 인플레이션이 즉각적으로 하락했습니다. 실업률 반응을 보게 되면요. 관세 인상과 동시에 실업률은 어쨌든 급격하게 상승을 했죠. 즉, 이 그래프를 요약을 해드리면요. 관세 인상은 물가는 하락시키고요. 실업률은 상승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가가 하락하고 경기는 둔화됐기 때문에 이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죠. 그냥 총수요 위축입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경기가 안 좋다라는 거죠. 스태그플레이션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관세가 물가 상승을 시키고 경제를 둔화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라고 걱정했던 부분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역사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다행이죠. 그렇다면 왜 총수요가 위축됐을까? 이제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얘기죠. 이 총수요를 붕괴하게 만들었던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확실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산 가격인데요. 불확실성은 뭐냐면요. 관세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이 보복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이 무역 전쟁이 언제까지 끌고 갈지 알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무역 갈등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대해서 이 기대치가 낮아지죠. 비용도 올라가고 수익이 낮고 하다 보니까 기대치를 낮추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고요. 기업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 가격도 떨어지겠죠. 주식은 자산 중에 하나죠. 금융자산이죠. 자산이 감소하면은 아까 부의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즉 자산이 높아가면 내가 갖고 있는 게 많아지니까 돈 씀씀이가 커지고 집값도 마찬가지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가치가 떨어지면 왠지 내가 가난해진 것 같아서 돈을 못 쓰는 그런 것을 부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까 전에 결국은 총 수요가 크게
감소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관세에 의해서 자 여기는 관세 변화율이고요. 여기는 주가의 변동성이고요. 이거는 자 이것은 주가입니다. 자 결국 자 여기를 보시면 현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이 잠깐 발을 뺄 중요한 시점을 시사하기도 합니다. 관세 전쟁이 시작되면요. 주식 변동률이 크게 나오죠. 자 이게 올라간다고 주식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 가격은요. 자 주식을 보면 자 대부분 살짝 올랐다가 떨어졌죠. 더군다나 최근 1946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요. 확실하게 관세 전쟁이 시작하고 난 1, 2년 후 확실하게 가격이 하락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뭔가 시사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영원히 시장을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잠깐 발을 뺄 시기를 자, 관세 전쟁 이후 자, 1에서 2년 사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게 바로 2026년 중에 어느 날이겠죠. 자,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건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연준 의장이 지난번 연설 때 얘기했던 것과도 일맥상통한데요. 자, 지금 AI가 버블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AI 섹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에 따른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즉 K자 불균형이라고 해서요. 자, 방향이 자, 이렇게 경기가 한쪽 방향으로 좋기만 한다든지 단일 방향으로 좋기만 한다든지 나쁘기만 한다든지 이런 단일한 방향이 아니라 자, 이렇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자, 이것을 K자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즉, 자, 위에 부분은 뜨거운 상단이라고 해서 AI 및 관련된 기술 분야 그쪽은 굉장히 호황이죠. 부의 효과를 통해서 자, 이곳에 속하는 사람들은 상류층이 되고요. 이 사람들은 소비가 굉장히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런데 자, 이 차가운 하단 여기에 속해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고 상황이 좀 안 좋죠. 지금 자산은 여기에 속합니다. 주식시장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여기에 속하고요. 자, 그래서 연준에서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놔야 될지 이쪽을 놔야 될지 이쪽을 놔야 될지 아니면 이 중간 어딘가쯤에 놔야 될지 굉장히 골치 아픈 상황이고요. 여길 보면 좋고 여길 보면 나쁘고 그렇게 되면서 굴러가고 자 이렇게 자 지난번에도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한 기묘한 균형과도 연결되어 있겠죠. 물론 그때는 이제 고용시장에 대한 부분도 같이 있었지만 비슷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나마 좀 안심할 수 있는 대목이 연준은 여기도 보고 있지만 여기도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관세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없다. 관세가 나중에 폭탄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얘기. 자, 이 논문에 의해서는 오히려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없고 오히려 물가를 안정시키고 고용 둔화를 동시에 가져오면서 자, 물가가 안정되고 자, 고용이 둔화되면 자, 금리 인하에 힘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힘을 받겠죠. 결국 이 데이터에 의하면요. 연준이 신중한 완화 기조를 유지하는 정책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것을 긍정적인 시그널로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자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약간 이렇게 좀 눌림을 받고 힘들었던 이유가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금리였다면 이 부분 충분히 반전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우리가 잠깐 발을 빼야 될 중요한 시점도 오늘 제가 살짝 언급해 드렸죠. 저는 지금 이 시장이 가라앉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지 않고요. 떠오르고 있는 과정 중에 살짝 파도 칠 때 올랐다 내려갔다 살짝 자 그러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또 등장하는 리토속 저희 시청자분 한 분은요. 자 미국에서 XRP가 1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또 소문을 들으시고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해드렸죠. 1달러면 지금 테더 봤을 때 1490원 정도 된다고 치면요. 반토막이죠. 반토막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대로 하면. 그런데 이거는 가능은 하지만 확률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오히려 좋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시장이 자 시즌이 끝났다. 이제 당분간은 좀 발을 빼야 될 시기다 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먼저 빠지겠죠. 왜냐? 저는 하루 종일 코인 분석하고 코인 시장 정보를 확인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약속드리면요. 최소한 자 제가 시장을 빠져나갈 때 자 여러분들께 자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빠져나갈 때 자 렛츠고 해드릴 겁니다. 자 렛츠고는 두 가지죠. 자 들어가자 나가자 자 들어가자 나가자 다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밖으로 렛츠고 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렛츠고 아웃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되면 제가 말씀을 해 드릴 거니까 그때까지는 버티셔라. 그리고 또 중요한 이슈들 나올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말씀을 해 드릴 겁니다. 자, 이런 렛츠고 신호 그리고 실시간으로 제가 드리는 어떤 신호들 받으면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소통방의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요. 사람 많고 알람 울리는 게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자, 렛츠고 이 신호만 좀 조용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하셔서 문자로 조용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과 실시간 대응 정보 신청 방법은 영상 뒷부분에도 있고요. 또 제 영상 아래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더보기 보시면 링크가 있고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분명히 힌트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짝 발을 좀 빼야 할 시기, 조금 더 정밀하게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한 신호까지, 즉 리플에 대한 매도, 매집, 실시간 정보까지는 필요 없고, 이 정도는 꼭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저에게 맡겨주시고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거냐면요, 투자의 마무리는 매도죠. 제가 매번 강조드리는 사항이지만 매도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시기죠. 제가 여러 시그널을 통해서 최적의 매도 타이밍을 판단해서 문자 안내를 드릴 건데요. 대량 문자를 보내기 위해서 제가 이용하고 있는 문자나라 사이트입니다. 현재까지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400분씩 14그룹이니까 5,600분 정도 되시는데요. 조금 더 늘어날 겁니다. 이분들은 머지않아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겁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대폭락 구간에서 다시 매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집 문자 꼭 확인해 주세요. 자, 이런 문자를 받게 되실 건데요. 현재 매도 가격 구간과 매도 비중은 매도 직전에 결정해서 안내드릴 예정이니 비워놓은 상태입니다. 매도 시기까지 1만 명 정도가 1,000만 원씩 뺀다고 했을 때 1,000억입니다. 갑자기 빠지면 가격에 영향이 크겠죠. 따라서 동참하지 않으시면 혼자 손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한 번씩 신청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010-8481-4359번으로 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고요. 최종 마무리 매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리플 XRP 매집 문자도 같이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리플 보유자분들은 모두 다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을 보유하지 않으시더라도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때 같이 진입하실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떤 가격에서 매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겸 해서 신청을 해주셔도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께서 리플 투자하실 때 리플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이원화 두 가지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기 투자 종목들은 쭉 오래 끌고 가셔야 되고요. 대신 당장 또 수익을 보시면서 필요한 비용도 쓰시고요. 또 장기 투자 종목에 조금 더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이원화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도 단타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단타는 평일에만 하는 단타와 주말에만 하는 단타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자, 평일에는 백일의 기적 통해서 꾸준하게 수익 내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게릴라 단타 통해서 지난 일요일도 AWE 26.8% 수익 보고 나왔죠. 그 전주에는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진행해서요, 이렇게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22일, 23일 토요일, 일요일 모두 진행할 예정이고요. 자, 잠깐 보시면요. 지난 일요일에 진행했던 AW입니다. 26% 수익 보고 나왔었는데요. 자, 이건 제 휴대폰이고요. 자, 잠깐 보시면요.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도 이제 12시가 지나서 17일이 되었는데요. 어제 게릴라 단타 4주차 진행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AWE 추천드렸고요. 말씀드린 대로 매수가, 손절가만 드렸고요. 매도가는 따로 제가 드리고 있죠. 8시 10분이 좀 넘어서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상당히 움직임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종목을 바꿀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자, 그래도 조금 더 기다려 봤고요. 오후에 5시가 조금 전에, 오후 5시 조금 전에 급등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매도가, 매도 준비를 했었고요. 그리고 6시 좀 지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기 시작해서 일단 반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하기 위해서 매도가 안내를 드렸습니다. 104원에 매도 예약 안내 드렸고요. 그리고 8시 반 정도에 다시 한번 재차 반등이 나오면서 26.8% 수익 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은 후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여기서 끊고요. 자,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매수한 이후에 한참을 좀 기다렸죠. 그리고 나서 펌핑이 나오면서 중간중간 홀딩 할 것을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가 드리면서 다시 반등 시
매도하고 나올 수 있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26%가 좀 넘는 수익 가져왔고요. 자, 이렇게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유는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게릴라 단타 진행할 때는요. 매수 손절가만 드립니다. 매도가는 나중에 저희가 충분히 수익 보고 이제 됐다 싶을 때까지 그때까지 버티다가 나중에 제가 매도가를 드리기 때문에 최대한 수익 최대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높습니다. 자, 반면에 100일의 기적은요. 자, 수익이 일정하죠. 크진 않지만. 자, 100일의 기적 같은 경우는 오늘 칼데라 추천드려서 13% 수익 보고 나왔는데요. 자, 보시면 100일의 기적은 매수 매도 손절가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보통 시간이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본업에 방해받지 않고 예약만 해 놓으시면 나중에 수익만, 계좌에 찍힌 수익만 확인하셔도 되는데요. 자, 이렇게 매수 매도 손절가를 한꺼번에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본업에 방해받지 않고 매수 매도 예약을 통해서 나중에 수익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시간도 8시에서 9시 사이에 드리기 때문에 본업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게릴라 단타와 100일의 기적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22일과 23일에도 게릴라 단타를 진행할 건데요. 평일날 참여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주말에만 참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게릴라 단타가 좋고요. 자,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일의 기적이 좋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게릴라 단타 참여하실 분들은 010-848-4359번으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신 꾸준하게 좀 수익을 내고 소액으로 1000만 원 가까운 수익을 좀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00일의 기적이 적합하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이 며칠 전에 손절 한번 나갔죠. 그 외에는 무난하게 안전하게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요. 자, 보시면 이거는 또 예전에 제가 100일의 기적을 7월 1일 날 진행했을 때 문자 발송 내역이고요. 자, 보시면 소리를 일단 줄여놓고요. 자, 이것 또한 동영상으로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자, 실제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어디를 보니까요. 자, 이미 다 올라가고 난 이후에 자기가 텔레그램에 이렇게 메시지를 발송했다고 하면서 11월 10일, 11월 23일 매일같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봤더니 다른 건 없고 이것만 딱 있는데요. 자, 숫자랑 종목명이랑 텍스트만 좀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구성이 똑같습니다. 심지어 자, 보시면 이건 저희 욕망의 크립토 공식 채널인데요. 자, 이렇게 텔레그램 전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자, 보시면 여기 시간 옆에 누가 얼마나 봤는지 눈 모양 표시도 나와야 되고요. 자, 눈 모양 표시도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보시면 제 마우스 키보드 있는데 보시면요. 자, 여기 스크롤바가 있는데요. 이 스크롤바는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죠. 위치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 스크롤바는 근데 단순히 숫자와 텍스트만 바꿔놓고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근거는요. 보시면 스크롤바 위치가 똑같습니다. 날짜가 다른데 이거는 말이 안 되죠.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모르실 겁니다. 자, 이게 하나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더 구분이 안 가는데요. 제가 몇 개 영상에서 이렇게 캡처해서 한꺼번에 비교를 하니까 눈에 확 띄죠. 자, 아직까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놓고 수익 본인이 내줬다고 하면서 개인정보를 받던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영상이 있는 채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구독 취소하시고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있는 걸로 얘기를 해야지 없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중요한 정보라든지 대응 방법들 실제로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여러분들 제발 낚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두 다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전체 과정을 전부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제 예전 영상부터 하나씩 보시면은 매일같이 제가 동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다 오픈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짜 이미지 써서 그러는 데가 아직도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구독 취소하시고 신고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100일의 기적은 무료고요.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됩니다. 지금 현재 4기를 진행 중에 있지만요. 앞으로 5기, 6기, 7기 계속해서 저희 욕망의 크립토 채널이 100만 명 구독자 채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보신 바처럼 이렇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은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고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손절이 나올 때도 크게 손해보지 않고 나옵니다. 자, 100일의 기적은 티끌 모아 정말 태산이 되는 프로젝트고요. 여러분들 가끔 100배, 확률 100%, 무조건 수익 난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이런 거는요, 로또 확률보다도 더 높은 거죠. 100일의 기적 3기는 8월 19일 1일차 50만원으로 시작해서 31일차에
1577만원 모았고요. 2기 때는요, 7월 1일에 1일차로 시작해서요, 30일차에 1765만원 모았습니다. 자, 보시면 보통 10% 수익률이고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1%, 3% 이렇게 수익 보고 안전하게 빠져나온 경우도 많습니다. 자, 이 시트에 적어놓은 것들 다 허투루 적어놓지 않습니다. 1115, 매도가는 1215 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084원 드렸고요. 자, 추천 기록 그리고 매도되기 전에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타점을 잡고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중간에 4기 오리엔테이션 문자도 보내드렸었고요. 그리고 3기 그리고 오후에 드리프트 매도가 완료돼서 수익 축하 문자까지 드렸죠. 제로지 같은 경우 매수가 5,650원, 매도가 6,200원 드렸고요. 손절가는 5,500원 드렸습니다. 자, 보셨죠? 제로지 같은 경우도 매도되기 전에 타점 영상 드렸고요. 9월 26일 백일의 기적 29일차 수익 인증 영상입니다. 자, 화면이 작아서 조금 더 키워드릴게요. 오늘 아침에 제로지 추천. 자, 보셨죠? 8시 추천 예고, 8시 10분에 매수, 매도, 손절가 한꺼번에 추천드렸습니다. 자, 뭐 매일같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나 많아서 다는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제가 추천해드렸죠. 이렇게 사후적으로 말씀드리지도 않고요. 실제로 추천드린 것도 이미지가 아닌 동영상으로 전 과정을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수는 물론 지난 기수, 지지난 기수 등등 끝이 없이 올라가죠. 자, 매일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모든 기록들이 다 이렇게 남아있죠. 이런 건 졸속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죠. 저는 24시간 기준 당일 매수, 당일 매도 원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절대 물리거나 큰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코인 투자는 리스크가 크죠. 무조건 돈 번다? 아무나 돈 번다?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빚, 대출, 급한 돈으로는 코인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시작은 무조건 작게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으로 안전하게 리스크가 적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소액이면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걸까요? 너무 적으면 모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너무 많으면 리스크가 올라가죠. 자, 그래서 딱 적당하게 우리가 열심히 아껴서 모을 수 있는 돈 50만 원으로 일단 시작해 보자고요. 자, 그럼 50만 원으로 코인 투자에서 한 달에 벌 수 있는 현실적인 금액이 얼마일까요? 10억, 1억, 1000만 원, 100만 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10억, 1억은 어렵겠죠. 자, 그런데 꼭 이런데 혹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1000만 원, 100만 원은 가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나오는 복리계산기라 정확합니다. 투자 원금을 50만 원, 투자 기간을 100일로 잡고 목표 수익률을 무난하게 하루에 10%만 잡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50만 원에 10%면 5만 원이죠. 원금과 합치면 55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8일차까지 쭉 가게 되면은 100만 원이 넘게 되는데요. 자, 9일차부터는 반토막이 나더라도 원금 50만 원은 보장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31일차가 되었을 때는 1000만 원이 약간 모자릅니다. 자, 50만 원으로 1000만 원은 가능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이제부터 진짜 매직이 시작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쭉 56일차까지 꾸준하게 진행하게 되면은 놀라지 마세요. 1억이 넘습니다. 자, 뭔가 계산이 이상하다고요? 자, 여러분들도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자, 이런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돈이 모이는 속도가 더 빨라지는데요. 80일이 되었을 때는 믿겨지시나요? 10억이 넘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이면 80일간의 세계일주도 할 수 있겠죠. 100일차가 되었을 때는 놀라지 마세요. 68억이 넘습니다. 이 정도면은 인생 역전이죠. 말 그대로 100일의 기적입니다. 같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뺄 거 다 빼고 계산한 거에 절반만 보자고요. 100일의 절반이면 50일이죠. 50일 차에는 6천만 원이 조금 못 되는데요. 50만 원으로 6천만 원 가까이 만들 수 있다면 대성공이죠. 그래도 더 안전하게,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서 50만 원으로 1000만 원 만드는 것부터 같이 해보시고 이게 가능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신 다음에 100일 차까지 따라오실 분들은 쭉 같이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진짜 매직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부담 갖지 마시고 따라오실 수 있는 만큼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무료로 진행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한 이벤트인 만큼
구독자분들께만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전화번호 010-8481-4359번으로 매직이라고 문자 남겨주시고 제 영상 댓글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빠른 안내가 가능합니다. 제가 관리 가능한 200분만 선착순으로 먼저 모집할 예정이니 마감 전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참여를 못하시더라도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 그동안 제 영상 보시면서 기다려주시고요. 하지만 이왕이면 빨리 시작하는 게 좋겠죠? 하루하루가 굉장히 큽니다. 자, 100일의 기적 매직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아래에 보시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간편하게 GP의 특급 정보를 신청하실 수가 있는 링크가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시면 GP의 특급 정보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100일의 기적은 물론 실시간 대응 정보, 소통방 입장 신청, 무료 종목 상담 신청까지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또 제가 영상이나 특별히 준비한 자료라든지 PDF로 된 전자책까지 편리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TV나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고 QR코드를 보시면 링크가 하나 나오는데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 가능한 선택 버튼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 중에서 필요하신 정보를 선택하셔서 전송 버튼만 누르시면 신청이 간편하게 그리고 빠르게 완료가 됩니다. 신청하시는데 불편하지 않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자분들은 평생 무료입니다. 그리고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